컴프의 영화책. 오늘은 1998년도 책입니다. 양기자 작가의 모순입니다. 2000 몇 년 전부터 역주행을 하면서 190세를 찍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1998년 편의 세 번째 장편 소설 양기자 작가의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무성속도로 베스트셀러 1위에 진입했고 출판계를 놀라게 하고 그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잡으면서 양기자 소설의 힘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보여준 소설이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리고 쌍둥이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두 남자를 둔 사랑 이야기가 있고, 아버지와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들의 관계, 감옥에 들어간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를 떠난 채 외국에 사는 이모의 자식들, 그런 가족과의 어떤 관계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쌍둥이라는 설정 자체가 말해주는 게 있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택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 같은 날 결혼한 두 어머니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억척스러운 안진진의 어머니와 나름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모, 둘의 운명은 정반대로 나아가지만 누구의 삶에 맞는 것인지, 누구의 삶이 행복인지 사실 정의할 수 없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삶은 모순 덩어리라 할 수 있죠. 불행하면서도 행복하고, 행복하면서도 불행하다. 책이 가진 어떤 주제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가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순, 창과 왕패의 그 모순 어떤 논리가 우리 삶 전반에 깔려 있다 할 수 있죠. 그건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어머니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행복하면서 불행하고, 불행하면서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감히 무엇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면 안진진의 어머니부터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진진의 어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썩을 썩이죠. 폭력적이고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고 불황제되어서 나타났지만 어머니와 가족은 그럼에도 품어줍니다. 아들이 감방에 들어갔지만 그를 빼기 위해서 온갖 노비를 하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양말 팬티를 팔지만 일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그래야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아들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사실 먹물도 아니지만 지금의 남편을 참으면서 살아갔죠. 그리고 자식이 사고치고 그러지만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어떤 고난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온 삶의 진정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온몸으로 경험한 체험력이 어려운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싸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 어머니야말로 삶을 온몸으로 살아온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버지의 어떤 폭력도 있고
뭐 돈을 가지고 나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머니는 어떤 고난이 자신한테 닥쳐올 때마다 어떤 활기를 느낀다고 안진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난관을 수없이 겪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경험치로 쌓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일종의 자기만의 방식, 태도, 선택을 가지고 그 삶을 마치 활기라는 게 재미를 드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일종의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가장 철학자적인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이 배웠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일들을 오래 하다 보면 인이 배워서 그 일종의 경험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능숙하게 뭔가 처리를 하거나 대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고난이 와도 사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공사장에 가끔 가면 되게 몸집도 작고 나이도 많으시고 키도 작은데 일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바닥에서 일종의 인이 배인 거죠.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어머니 캐릭터가 약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까? 아니면 뭐 그런 활기가 있다는 겁니다. 안진진이 왔을 때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이렇게 위대하신 건지. 그에 반해 쌍둥이 이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안진진의 어머니가 집을 나오거나 남편의 폭력을 피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이모의 집이었습니다. 안진진은 엄마보다 이모를 더 챙기고, 어린 시절 시장의 엄마보다 이모가 대신 엄마 역할로 학교를 가고, 남자친구가 이모가 엄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모의 자식보다 안진진을 더 챙기는 또 이모의 모습은 서로를 위하는 어떤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는 작은 정성에도 감동하고 항상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다며 감사를 전하는 이모의 결말은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엄마는 이모의 삶을 부러워했고, 이모는 엄마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는 모순, 이게 이 책의 어떤 관통하는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은 그런 것인가? 전쟁 같은 삶과 무덤 속 같은 평온. 그래서 이제 안진진이 두 남자를 선택할 때 나중에 약간 반전이 있죠. 여기서 아버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은 무엇이었을까? 해질녘에 절대 낯선 길에서 헤매면 안 돼. 그러다 하늘이 저편부터 푸른색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거든. 가슴만 아픈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 안진진 환한 낮이 가고 어두운 밤이 오는 그 중간 시간에 하늘을 떠도는 쌉싸름한 냄새를 혹시 맡아본 적 있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시간, 주위는 푸른 어두움에 물들고 쌉싸름한 집 냄새는 어디선가 풍겨오고, 그러면 그만 견딜 수 없을 만큼 돌아오고 싶어지거든. 거기가 어디든 달리고 달려서 마구 돌아오고 싶어지거든. 나는 끝내 지고 마는 거야. 아버지의 대사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고 다시 왔다가 한참을 오지 않는 일종의 방랑자의 삶을 삽니다. 자식들은 그래도 그 아비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에 심한 모독을 느끼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에 심한 모욕을 느낍니다. 마지막 아버지가 침에 걸린 모습을
나타났을 때 안쓰럽게 느껴지지만 저 상태로 10년은 더 간다는 말이 더 현실적인 고통으로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아버지는 약간의 지금 시대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남봉꾼이고 폭력적이고 말이 안 되지만 왠지 여기서는 98년도다 보니까 약간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진도 약간 그런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인식으로 봐서는 그냥 개차반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도 그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집을 떠났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어쩔 수 없음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진진의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진진은 두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항상 스케줄표대로 데이트 코스를 정하고 늘 준비하는 나영규와 그리고 나와 비슷한 가난한 환경에 비슷한 아픔이 있는 형을 돌보는 김장우라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김장우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보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늘 불명확한 얘기를 하는 남자입니다.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야생화를 찍으며 되는 대로 현실을 살아가는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진진은 이모가 어머니로 알고 있는 김장우에게 자신의 비루한 삶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해지기 싫다며 김장우가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쪽에서는.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 이모의 죽음을 보면서 나영규를 선택하고 말죠. 나는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김장우와 결혼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그것을 나는 나영규에게서 구하기로 결심했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왜 김장우가 아니라 나영규였을까?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내게 없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종의. 왜냐하면 김장우는 나와 비슷한 환경과 가난과 그런 삶을 가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근데 안진진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일종의 나영규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좀 더 확장되는 거죠. 그동안 나와 똑같은 삶을 김장호와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역이 조금 더 확장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리의 삶도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게 뭐 나와 맞고 안 맞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삶의 그런 확장, 테두리가 넓어진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도 뭐 나와 비슷한 사람보다는 나와 좀 다른 사람과 서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보통은 그런 게 더 낫다라고
보죠. 그래서 안진진의 선택은 이모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선택함으로써 또 한 발자국 더 다른 인생의 어떤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오히려 더 선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삶의 어떤 철학적인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다. 이런 어떤 관념적인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98년에 작가가 고민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의 20,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읽는 책이 되었고, 그래서 이 책이 오래된 책이지만 역주행을 하면서 여전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도 어떤 선택의 기로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나의 어떤 선택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더 와 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장도 좋고 잘 읽히고, 이게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가족과의 어떤 관계들, 아버지와 그리고 엄마와 자식과 이런 가족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은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집 나가고 막 돈 가지고 나가고, 어머니 시장에서 양말 팔고 계신데 아버지는 술 먹고 폭력을 저지르고, 자식은 조폭에 두목이 되겠다면서 깜빵에 갇히고, 그것도 한 여자를 위한 거였지만 안진지는 어릴 때 또 가출을 몇 번이나 하고, 이런 진짜 험난한 어떤 가족사. 그에 비하면 쌍둥이 이모는 너무나 무난한 어떤 결혼을 하고 잘 살고, 근데 자식들도 잘 키워서 유학을 가 있고, 근데 그 삶이 너무 재미없는 거죠. 무료하고. 근데 어머니는 그 많은 난관들이 자식들과 남편과 다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이겨내는데 뭔가 활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어떤 삶의 통찰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안진진의 어머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안진진의 어머니가 가장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의 어머니 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와도 절대 굴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 이겨내는 그 에너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멋지게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진진의 선택은 사실은 좀 애매했지만, 이게 사실 소설 자체가 두 남자를 놔두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일종의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안진지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거 자체가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화자가 돼 있는 상태라서 안진진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버지가 조금 닮았죠. 술도 잘 마시고
술 마시면 막 솔직하게 얘기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남자의 대비되는 캐릭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치 쌍둥이 엄마 이모를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고 어떤 선택의 기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와 비슷해서 성향은 맞지만 저 사람과 결혼해서 또 비슷한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은 좀 그럴 수 있죠. 그 삶을 선택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결혼은 그래도 나와 잘 맞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여기 김장호 얘기하면서 아까도 잠시 읽어드렸지만 김장호에게는 자신이 가난하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양말 팔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하지 않음이 안진치는 자기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솔직하게 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처음엔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진진의 얘기는 이 정도 있고, 왓챠의 한 줄 평 잠시 보면 가지 못한 길은 왜 항상 매력적인가, 걸어본 적도 없으면서 안진진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삶이란 김장호를 간절히 바랄수록 나영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고통에 괴로워하지만 고통이 없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어둠이 있는 조카를 사랑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했고, 사랑하지 않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걸음을 멈춰준 그 사람이 정녕 고맙다고. 이게 누구 얘기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 이것도 참 쓰라린 아픔이죠. 1년 내내 김장호에게서 안진진의 아버지를, 나영규에게서 이모부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나요?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게 모순이죠, 진짜. 이런 평이었습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얘기들이 한 줄 평이 아니라 얘기가 구구절절합니다. 출판사 리뷰에 보면 이런 것도 있네요. 인생은 탐구하는 것이다. 작가는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 독자들에게 말한다. 자신의 인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가라고. 대화가 하는 대로 놓아두지 말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과감하게 삶의 방향키를 돌릴 준비를 하면서 살라고.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라고. 이 정도? 여기에 뭐 응답하라 1988 얘기도 나오고, 거기서 내 남편이 누구인가 뭐 그런 게 있었죠. 무슨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최원영 작가의 밝은 밤
그 책의 느낌이 좀 같이 오버랩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1988년 근데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로 역주행하고 있는 양기자 작가의 모순이었습니다. 안녕.